이 정도로 엉망으로 연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 잘났다고 연금 받고 거리 돌아다니냐. 연금을 많이 받는 이런 나이대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네요. 586 세대들이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갈라치기 한다 세대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른정책 세라테입니다. 어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희생시킨 개혁안이라는 그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금개혁특위위원을 지내시고 연금 연구의 리더를 맡고 계신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그런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2007년 이후에 역사적인 연금 개혁이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네. 개혁이 아닌 계약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떤 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연금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네. 조합입니다. 네. 전문 용어로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의 컨비네이션으로 이걸 소위 말하는 모수 개혁의 의미가 그렇죠. 받는 돈하고 내는 돈의 조합인데 우리가 1998년에 보험료가 9%로 올라온 이후에 네. 지난 7년 동안 보험료 거기에서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네. 반면에 2007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개혁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은 2028년 지금 3년 남았습니다. 네. 때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는 2018년까지 12.9%로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당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 높아지는 거 네.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니 하나만 하자 너무 힘드니 그래서 소득 대체율 받는 돈만 40%로 낮추는 개혁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그대로 놔뒀죠. 보험료는 9%로 그대로 네. 놔두고 많이 받으려면 부담을 더 하든가 더 내든가 덜 받든가.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의사결정을 네.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질질 끌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게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힘들게 40%까지 낮추도록 돼 있는 제도가 네. 올해 기준은 41.5%입니다. 네. 그냥 놔두면 이게 40%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보도하는 게 뭐냐면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내년에 올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네.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네. 40%에서 43%로 올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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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5%포인트를 줄여서 네. 인상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돈은 내년 즉시 43%로 3%포인트로 그렇죠. 올립니다. 내년부터 바로. 근데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자님도 보면 3%포인트가 뭐 중요하길래 그렇게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합의도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었냐 이런 어떤 의문이 드실 텐데 네. 3%포인트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네. 원래 2028년에 떨어질 소득 대체율 40% 기준으로 보면 연금이라는 매달 받는 연금 월급을 7.5%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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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의 3은 7.5%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저성장 시대에서 어느 네. 기업이 네. 평생 월급을 사망할 때까지 7.5% 올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엄청나게 호황을 이뤘잖아요. 그래도 월급은 조금 올려주고 성과급으로 쫙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의 이 조치는 뭐냐면 네. 영구적으로 7.5%를 누적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네. 그 재정 부담은 엄청난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 효과는 내년부터 즉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담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1998년 이후에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비대칭적으로 보험료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받는 거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내년에 모두 적용이 돼 버리는데 보험료는 9%에서 13%까지 4%포인트를 인상한다고 했지만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8년 동안.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 주는 나이가 59세입니다만 네. 네. 근데 지금 58세인 연령층은 내년부터 당장 2년 동안은 소득 대체율 43%로 연금 월급이 7.5% 올라가 2년치가. 바로 올라가죠. 네. 이분들은 보험료 부담은 딱
10% 그렇겠네요. 내고서는 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젊은 층들이 분노감을 느끼는 게 아니 더 내고 더 받는 건다는 것 자체가 수리적으로 이거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군요. 그런데 네, 네. 맞지 않는 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네. 그럼 더 내고 더 받는 그게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험료는 9에서 13%로 8년 동안 0.5%씩 네.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40%를 43%로 내년부터 바로 올리고 네. 이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거죠. 네. 뭐 다른 조치도 있지만 뭐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거 모수 그렇군요. 제도 개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후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네, 지금 네. 이제 만약 이걸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0%로 2028년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료 9%를 놔두면 이게 기금 소진 시점, 그러니까 네. 기금 연금 줄 돈이 하나도 없는 그 시점이 2055년 또는 2066년에서 네. 이게 2064년으로 연장이 되니 네, 네. 재정 안정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8년 정도 늦춰놓은 게 무슨 개혁이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이게 내고 뭐냐면 이제 있겠죠. 숫자를 막 갑자기 쓰고 싶지는 않은데 네. 2023년 5차 재정 계산에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우리가 한 70년 동안 연금 줄 돈이 있어야 네. 우리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2003년 70년. 이후부터 70년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생애 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2023년에 5차 재정 계산할 때 70년 뒤는 2093년이 됩니다. 93년이죠. 네. 그 시점에 평균 수명을 90세 또는 91세로 가정해 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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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한 40,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이잖아요. 네.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네. 딱 39년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수명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금 50세인 연령층들은 딱 40년이 아구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금 소진 기금이 소진이 지금으로부터 39년대에 일어나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은 한 40년 정도 살 수가 있다고 가정을 네, 해놨거든요. 네, 네. 1년치는 돈 없어도 생거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냐면 50세 이상 연령층에 이분들 연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렇죠. 부담하는 기간은 짧으면서.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청년층들이 불만이 많은데 50대 이상 연령층들은 기존보다 더 받게 하고 부담은 청년층보다 더 짧은 기간만 하고 네. 자기들이 사망할 시점까지 연금은 확실하게 받는 조치를 취해놨다는 네.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개혁으로 포장한 계약이다. 젊은 층에서 봤을 때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대신에 청년층한테 이해 관계가 있는 거는 기금 소진 시점이 아니라 지금 25살인 연령층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 관련해서 이제 어떤 수치를 내는 기본 과정이 뭐냐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4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그로부터 국민연금에서 이제 나와서 25년을 연금 받는 걸로 보통 가정에서 재정 추계합니다. 네. 우리 뭐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이라는 건 그런 가정하에서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그게 가장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연령층이 25세입니다. 네. 남성은 25세에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군대 가야 되니까 여성들은 뭐 웬만하면 25세 직장을 가질 그렇죠. 수 있지 직장에 않습니까? 들어갈 나이죠. 네. 네, 네. 그럼 25세 처음 국민연금에 내년부터 가입한다 그랬을 때 이분은 앞으로 40년 후인 2065년까지 보험료만 내요. 그러고는 고갈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2063년에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네, 네, 네. 2065년 또는 66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때는 기금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재정 안정화 조치라고 당신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한 직보장 조치 만들어놨으니 네, 네, 네. 당신들도 우리처럼 연금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희생했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고 네. 말하자면 50대 분들은 보험료는 찔끔 내고 네. 돈은 엄청나게 연금을 많이 받아가고 청년들은 앞으로 엄청 40년 동안 보험료를 엄청 내야 되는데 내고 나면은 연금은 고갈돼 있을 것이고 해서 청년 세대를 희생시켰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도 뭐 언론에서도 2064년까지 기금 네. 소진 시점을 뭐 9년이나 8년 연장시켰으니 이게 재정 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분들의 시각인 거고 네, 이번에 의사 결정을 한 586 젊은 층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586 세대들의 네. 주장인 거고
이 젊은 층들 있잖아요. 지금 10대나 네, 20대 연령층들은 앞으로 2070년, 80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이제 받는다고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네. 지금 기금손 시점 2064년까지 연장된 것만 언급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그 뒤부터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험료든 세금을 걷어서 연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게 이번에 조치를 취한 게 그 복잡한데 이제 정부 발표, 공식 발표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네. 2079년에 그대로 놔뒀으면 그 2079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월급 대비 38%가 돼야 될 걸 그게 39.2로 1.2%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5차 재정 추이에 따르면 35%짜리가 38%로 3%포인트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9년이 연장이 됐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를 재정 안정화를 했다고 하지만 네. 이 제도가 영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다 보니 이 제도를 진짜 궁극적으로 많이 책임져야 될 청년층 미래 세대한테는 부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38%에서 39.2 또는 35에서 38%로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그 부담을 젊은 층 미래 세대에 완화시켜주라고 시작한 논의가 네, 네, 네. 오히려 청년 세대, 미래 세대 부담은 더 늘리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이건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는 게 그렇군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급 보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급 보장이라는 게 이제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세금, 재정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는 네. 걸 보장을 한다는 네. 얘기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지급 보장 안건이 통과가 됐으니까 청년들도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20년 동안 지급보장 제도를 가장 많이 반대해 왔던 네, 네, 네. 사람입니다. 우리가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네.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지급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군인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2000년대 초에 도입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지실은 뭐냐면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면 어차피 나라에서 세금으로 메꿔줄 텐데 왜 지속 가능한 식으로 제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나올 그럴 수 수밖에 있겠군요. 없죠. 네, 네, 그래서 네. 올해 보면 네. 이걸 언론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전혀 네. 공표를 안 합니다. 네. 올 한 해만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 혈세 10조가 투입이 돼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전 국민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연간 20조에서 30조에 달하는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한 150만 명 전후에 달하는 단지 공무원 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 한 해 10조 원이 들어간다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네.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지 왜 네. 공무원 군인만 선택받은 집단이냐. 네, 네. 뭐 국민연금도 지급보장을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런 후과를 아니까 지급보장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연금계의 골든타임을 놓친 우리 국민연금이 영영 제대로 된 개혁은 안 하고 어차피 국가가 세금 걷어서 책임져 줄 테니까 세금 투입하라.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통과된 이후에.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든 보험료도 누가 부담합니까? 그리고 지금의 의사결정한 사람 분들은 뭐 3, 40년 되면 이 세상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한 건 뭐냐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연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지급보장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지급보장 조항이 있으면 뭐 합니까? 네. 단적인 예를 들면 네, 네. 2008년 그리스 금융위기 때 돈이 없으니까 우리 1997년 IMF 경제위기 때처럼 외부에 돈을 빌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빌리는 조건이 아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 조건으로 그리스가 네. 당했던 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 공무원 사군인 연금처럼 연금액을 많이 받는 분들의 연금액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단칼에 한 번에 50%를 줄여버렸어요. 절반으로 그냥 네. 깎아버린 거죠. 네.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아니 장기적으로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계약으로 인해서 39.2%를 미래 세대가 네, 부담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걸 네. 어떻게 좀 그렇군요. 충당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당신들은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러고 좀 굉장히 지금 달래고 있는데 네.
그 시점이 되면 이분들은 자기들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저소형을 갚버렸어요. 책임질 네. 수 없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1997년에 우리 IMF 경제위기 터졌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재정당국에서 네, 네, 네. 돈 많다 그랬는데 곡간 여름 곡간 아무것도 비었다 그러면서 우리 그냥 네. 손들었잖아요. 네.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믿으라고 그러니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렇군요. 젊은 층들은 그 분노감이 하늘을 찌르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발표했던 안 중에 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별로 네. 인상률을 차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왜 빠졌을까요? 아, 그 얘기 나오자마자 네. 이번에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네. 저도 586 세대입니다. 네네. 아주 죄책감을 느껴서 네. 자꾸 이런 걸 네. 말씀을 드리는데 586 세대들이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갈라치기 한다 세대가. 네. 그러면서 프레임을 걸고 그 지금 의사결정한 주도한 국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50대 중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세대 간 갈라치기란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걸 떨어뜨려 국회에서 버렸어요. 삭제해 버렸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냥 무용담을 많이 말씀하시는 이 야당 국회의원분들은 네.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에 대해서 네. 전 세계에서도 이런 건 없다. 이런 제도는 없다. 네. 그러니까 세대 간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네, 네. 근데 제가 그분한테 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의 우리 저 같은 1988년 세대들은 소득 대체를 지금 43% 올리는 것 같고 이난리를 쳤잖아요. 70%를 11년 동안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를 3% 낸 세대예요. 네. 3%, 6% 낸 세대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 대체 60%를 9년 적용받으면서 보험료는 달랑 9% 부담한 세대예요. 네, 네, 네. 이게 젊은 세대에 비하면 지금 뭐 8년대 보험료 13% 되지 않습니까? 네. 소득 대체 43% 된다 그래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 방송에서 써서 그러는데 네.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 내고 받는 돈 했으면 그리고 우리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네. 0.7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지금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냐면 제가 네. 아주 강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네. 1차 배움 세대나 2차 배움 세대들이 1년에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지금 출산율 0.7%라는 건 0.7이라는 건 1년에 25만 명도 안 태어난 그렇죠. 세대예요. 네. 이게 똑같이 제도가 유지된다 그래도 이건 유지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청년층을 대변한다는 이준석 의원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그 깨질 수밖에 없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노인인구 많고 네. 저 부양할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인구 구조가 다른 나라처럼 안정적이라 피라미드형이라 그래도 이건 네. 유지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네. 이걸 갖다가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원래 공적연금이라는 건 그렇군요. 세대 간 부양이라서 당연한 네. 거야. 이런 식을 그 의사결정한 분들이 그렇군요.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세대 간 갈라치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언론에 와서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고 무용담하는 그 정치인들한테 제가 아주 반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논리라 그러면 그 1800년대 말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 비스마르크 철혈제상이 연금제를 네. 처음 도입했잖아요. 네, 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뭐냐면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거니 그건 전례가 없으니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 이 논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상황이 너무나 엉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고 또 젊은 세대, 미래 세대 고통이 너무도 클 것 같으면 우리가 앞서서 그렇죠. 해야죠. 도입할 전 수 세계에서 있는 거죠. 0.7% 출산율 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빨리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연금 받는 기간이 그만큼 제일 빨리 늘어나는 나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아까 제가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네. 최소한의 염치는 보이고 우리가 최소한 이만큼은 고통 분담을 하니 이게 굉장히 미흡하더라도 좀 네. 받아주세요. 이래야 젊은 층들이 수용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걸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그러니 네. 그거 어떻게 젊은 층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게 말씀 잠깐만 들어봐도 너무 자명한데 이런 안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젊은 네. 층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계약안을 개혁안으로 네. 포장하는 과정에서 네. 청년층들의 의사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네. 거예요. 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아니 이건 뭐 제 연금연구회가 어쨌든 그 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다음에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이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하고 좀 대척점이 있다 보니 그렇군요. 저희는 미래세대 쪽을 좀 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 현세대 노인빈곤 소득대체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을 주도한 국회의원들도 철저하게 50대 이상, 50대 중반 연령층이고 네.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구조에서 출산율이 그냥 20년 동안 굉장히 낮다 보니 전체 인구 구성에서 이미 50대 이상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선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언젠가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표 계산이군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런 거 당신들 해서 이런 걸 해줬다.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의 네. 시발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청년층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청년층 목소리는 배제돼 버리니까. 네. 그 예를 들면 뭐 여권의 대권 주자급 후보들이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그럴 네. 때 주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얘기가 여태껏 뭐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세대가 갈라치게 하면서 네. 젊은 층에 환심을 살라고 그러냐 이런 식의 보도들이 홍수를 이뤘는데 그렇군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네. 분노감을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이나 다른 그 젊은 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은 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밀실 협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도 거기에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자기들 네.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왜 논의할 때는 아무 관여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내놓다가 네. 이제 와서 딴지거냐 이런 식인데 그분들 의견 많이 냈어요. 청년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네. 이제 와서 달래주는 듯. 그런데 예전에 이미 그분들이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거는 다 그러고 거기조차도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청년층들이 더 분노감을 느끼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2030은 참여를 할 만한 그런 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네. 1월 23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네. 이번 이 안과 거의 유사한 거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네. 입법 공청회. 네. 그때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여당 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미래세대에 불리하니까 그 진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청회에서는. 네.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 진술인 6명 중에 최소한 2명은 2030 쪽을 좀 들어보자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걸 필요하죠. 야당에서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아. 그러니까 공청회에서조차 젊은 층의 불만은 네.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청회에 참여를 못했군요. 네, 아예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졌고 음. 공청회에서조차도 네. 젊은 층의 의견을 대변할 네. 그런 제너레이션이 진술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청년층, 젊은 층들은 철저히 100% 배제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니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끼고 네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 과격한 단어지만 네. 국민연금 이번에 우리가 소득대체를 40%에서 43%로 3%포인트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연금 월급으로는 7.5% 굉장히 큰 규모라 네. 그랬지 않습니까? 이 7.5%의 효과가 100%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40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되겠죠. 면에서 네.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보여주는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선거 때 리어카 끌고 폐지 주는 노인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분들 대다수는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했던 네.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소득대체율 3%포인트를 올려도 그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아직 노동시장에 남아서 보험료를 내는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는 거지 네. 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소득대체를 올리면서 정작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더 떠넘기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거하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효과가 다 나타나기 위해서 4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이런 취약노인들의 빈곤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료를 낸 거기에 대한 권리로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제도가 아닌 나라가 세금으로 취약노인한테 최저 생계비상을 보장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제도를 강화해야만 그렇군요. 다른 제도로. 단지 올해나 내년에 당장 세금으로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네. 수당이든 뭐든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확대되고 강화돼야만 노인빈곤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군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지난번 국회 공청회 때도 한 의원이 저한테 질의하면서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실제 데이터를 그분이 차트까지 만들어 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마운 국회의원입니다. 네. 제 입장에 동조해 주시는 분인데 제 입장에 어떤 설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라는 게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하고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 사이에는 2배 정도 가입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좀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가입하더라도 짧은 가입 기간만 한다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네. 근데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예를 들면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을 다 다니면서 국민연금 그 기간을 다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득 대체를 올린 그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네.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게 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22%가 정년이 보장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이나 근데 공공부문이나 그분들이 네. 상당수가 절반 이상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된 그렇죠.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 수건 사업이 소득 대체를 올리는 거다. 네. 그걸 어떤 특정 정당이 더 들어준 거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금을 많이 받는 이런 나이대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네. 제가 연금을 이제 받거든요, 저도.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20년 전, 25년 전부터 강한 개혁을 하자는 게 뭐냐니까. 네. 아, 전 나이 들어서 떳떳하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은 의사결정을 못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이 배분 세대들이 굉장히 그 착각을 하는 게 네. 10년, 20년 되면 뒷방 늙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의사결정은 지금은 힘이 약해서 숫자도 적고 의사결정에 소외된 계층들이 어쨌든 숫자는 적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는 모든 데서 주도하는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가서 지금의 청년층들의 분노가 표출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엉망으로 연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 잘났다고 연금 받고 거리 돌아다니냐. 네. 노인 혐오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연금을 예를 들면 3분의 1을 삭감하더라도 네. 난 내가 그 근로기간 동안에 열심히 보면 내 대가로 네. 받는다. 권리로 받는다. 이런 목소리를 당당하게 하면서 거리를 네. 활보하고 싶다는 거죠. 저 나이 들어갖고 길거리도 못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님으로부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들어봤습니다.